안녕하십니까. 한국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여기는 김해 제2 유라 2지구 왔고요. 오늘 지금 시간은 벌써 1시 20분입니다. 저는 지금 창원으로 출발을 했고 오늘 오전에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 보고 이제 일하러 가네요. 창원의 모터스밸리,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본 차가 뭐였지? 거기에 이제 직영차에 가는 거고요. 제일 최근에 직영차 본 거, 갑자기 차종이 생각이 안 나지. 거기 갔었죠. 또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오늘 볼 차는 주인공은 바로 QM6입니다. QM6. 차량 정보는 나중에 도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지구, 여기 왼쪽에 노홍철 카페가 한창 유명했었는데,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겠지만 지금은 노홍철 씨는 당연히 안 계시고,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직접 가게에 있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인기도 조금 시들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직진해서 가면 녹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저쪽 고성 창원시청 방면으로 마산 저기 거가대교 타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거가대교를 타고 넘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내비를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원래 고객님께서는 말리부 보려고 하셨는데 딱히 이제 경쟁력 있어 보이는 매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말고 QM6로 차종을 변경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원시청 방면. 야, LPG 경차 힘내. 힘내. 네, 3단으로 일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짐이 엄청 실려 있거든요. 제가 코란도하고 120D를 팔아가지고 거기 있던 짐들을 지금 이 차에 지금 뒷자리에 가득 다 넣어놔가지고 차가 좀 짐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탔던 그 어떤 LPG 스파크보다 이 차가 출력이 잘 나와서 비교적 잘 올라가네. 2단까지 안 넣어도 되고. 하늘 보세요. 하늘 진짜 예쁘죠? 가을 하늘, 멋진 가을 하늘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마산 아우디 매장 갈 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야, 이 버스가 이쪽으로 다니는 거네. 이거는 직행 버스인가? 그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선선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햇볕이 굉장히 뜨겁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겨울에 태양이 떠 있는 각도가 내려와서 그런 것 같아요. 더 눈이 부시고 막. 그러면 오늘은 헛걸음이 안 돼야 될 텐데, QM6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노멀한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랄까, 사실 신차로도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입장인데, 왜냐면 신차 가격이 비교적 가격 대비 비싸지 않는 차량, 가성비 차량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고차는 또 중고차대로 또 저렴하니까. 그러게요. 아무튼 오늘 차는 어떨지 기대도 되고, 약간 지금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뭐 험하거나 외장에 수리가 많다거나 이제 그런 차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죠. 제초 작업하시고. 네, 이제 여기서 내려서 저기 다리 건너가는구나. 저 STX를 지나서 매번 오는데 올 때마다 이게 경로가 저기 창원대로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뒤쪽으로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경로가 접근 방법이 루트가 다양해서 여기는 뭐 STX 엔진, 그 다음에 군수업체들 많고 조선업체들 많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산, 뭐 다리를 건너면 마산이죠. 마산을 향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만 가다가 이렇게 이 시간에 가니까 좀 어색하네. 저번에 갔을 때 직영차 직원분들은 굉장히 친절하셨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좀 친절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차를 보는 환경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그렇다고 막 넓고 막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때 무슨 차지? 그랜저 IG구나. 그랜저 IG. 네, 괜찮았었어요 그때도. 이제 생각나네. 그때 고객님 같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좌회전해서 해안도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보는 차는 이제 우리 QM6의 베스트셀링 모델이 LPG지 않습니까? LPG 아니고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 모델이고 LE 트림 중간 트림이고 판매 가격은 1,660만 원이에요. G색이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정확한 연식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가격이 1,000만 원 가량 빠져 있는 거니까 뭐 QM6 뭐 그래봤자 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쵸. 가성비가 있죠. 워낙 요즘 디젤 SUV 인기가 별로 없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LPG 트림이 있는 SU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PG 트림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QM6 같은 경우도 LPG를 많이 사거나 디젤은 뭐 거의 안 사죠. 가솔린도 꽤 많이 팔렸죠. 그래서 1,600만 원대면 나쁘지 않은 가성비를 가진 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중고차 구매를 함에 있어서 1,600만 원이라는 돈은 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대안이 있습니다. 많은 대안이. 소나타도 살 수 있고 산타페도 살 수 있고, 산타페는 이 비용이면 DM을 살 수 있겠네요. 산타페도 볼 수 있고 뭐 그랜저 HG 하여튼 많은 차를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수입차로 봐도 그렇겠고, 그래서 사실 좀 이런저런 고민이 될 수 있는 가격이죠. 와, 햇볕 진짜 눈부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사실 일반적인
고소비자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약간 비주류 선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차만 놓고 봤을 때는 QM6는 뭐 저기 르노 코리아, 정확한 법인 명칭을 모르겠네. 르노 주식회사 르노 코리아인가요? 지금은 르노 코리아, 그 다음에 닛산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그것도 이름이 바뀌었던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지만 본사 르노, 그 다음에 닛산과 좀 협업해서 만든 그런 차량이고, 뭐 한국 GM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 현대기아 말고는 대부분 그렇죠. 개발을 그냥 외국하고 같이 그러니까 생산 기지 역할을 맡고, 그 다음에 저기 연구개발의 그런 중심을 맡고 있지만, 일부 기술들은 본사를 통해서 설계 같은 거, 그 다음에 엔진 같은 거, 이런 거 받아가지고, 샤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품 구성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러는 글로벌 차량이죠. 글로벌 프로젝트 차량이죠. 아무튼 다 와갑니다. 여기는 뭐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이틀만 하면 한 번씩 오고, 이틀만 하면 한 번씩 오고 그러는 곳입니다. 아시죠? 저기 뭐야, 바닷가에 있는 여기 3층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SUV니까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네, 비보 유턴, 여기서 유턴을 하겠습니다. 약 400m 다녀오겠습니다. 직영차는 그냥 올라가라고 하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여기가 주차장에 대해도 아무 말 안 하겠죠. 여기다가 대놓고 다녀오죠. 목소리가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차를 저 앞에 빼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앞에 차가 있던데. 저기 있네.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조용하죠. 조용해서 차를 보는데 뭐 방해받거나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 차도 여기 대놓고 편하게 차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담당자분은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 녀석인데, 이 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77,000km고 LE 등급입니다. 가솔린이고 판매 가격은 1,660만원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성능 점검은 저희가 우측 뒤도어, 앞뒤 범버 수리가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었네요. 렌트 이력이 있고, 기타 사고는 없다고 체크되어 있고, 뭐 누유나 이런 부분은 뭐 여기 얘기한 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죠. 다른 설명보다 차를 먼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측 문짝은 약간 이색이 보입니다. 운전석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앞문짝과 뒷문짝이 좀 색온도가 다릅니다. 네, 앞범버를 잘 보시면은 표면이 조금 거칠거칠합니다. 그리고 여기 결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수리가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잘 유심히 봐주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드시죠? 물론 저런 수리가 있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다 보니까 또 혹은 중고차 시장의 특성상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에 타시던 분들께서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수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언뜻 볼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스텝 부분, 사이드 가니쉬 부분에 미세하게 긁힌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법 길게 있습니다. 어디를 쭉 긁고 간 것 같습니다. 아까 앞범버에서 한번 보셨으니까 뒷범버는 수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뒷범버도 수리는 있습니다. 유리를 보는 법은 제조사마다 다른데 보통 점이 찍혀 있는 타입은 위에 점이 연도, 밑에 점이 제조월입니다.
네, 유리는 뭐 특이점 없는 것 같고 수리는 어디가 있는지 한번 숫자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장비나 숫자로 보는 것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본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비철이라서 이렇게 FFF로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수리가 없죠. 여기 약간 두껍네. 네, 여기 수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표면도 약간 좀 거칠거칠하죠. 여기는 괜찮고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고 타이어는 중국산입니다. 그래도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거의 새 거네요. 헤드는 대략 한 5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타이어는 한쪽으로 쏠려 달아 있는 편마모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뒤쪽 패드는 거의 다 달았습니다. 원래 비좁은 휠 사이로 패드를 보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촬영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도면 안쪽 패드는 다 달았을 겁니다. 아까 앞 타이어는 중국산 좀 새 타이어였고 뒷 타이어는 뭔가 한눈에 봐서 사용한 지 오래돼 보이죠. 다시 앞 타이어를 보면 20년 생산 타이어고 휠은 뭔가 한번 복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뒷 타이어는 오래돼 보입니다. 출고 타이어군요. 아무래도 SUV들은 이 트렁크 공간에 이렇게 짐을 실은 흔적들이 보통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확실히 연식이 짧아서 그런지 사용감도 비교적 적고 특별한 특이점은 없는 상태로 생각됩니다. 출고 상태 구성품도 그대로 있죠. 네, 안쪽 내장재도 깨끗합니다. 새 차 같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수긍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깨끗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험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중고차구나 새 차가 아니구나 하는 흔적들은 보입니다. 조수석 1열 틴팅은 스크래치가 다수 있습니다. 일열은 다른 곳보다 뭔가 사용감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18년식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차는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새 차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이 찍힌 흔적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2열은 확실히 사용감이 1열에 비해서는 확연히 적습니다. 그래도 실내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엔진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가솔린입니다.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 괜찮아 보이죠? 아주 미세한 불순물들은 보이지만 냉각수도, 캡도, 산도도 정상입니다. 어디 부딪히거나 수리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펠트는 약간 경화가 보이죠? 네, 직분차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을음은 나옵니다. 엔진은 가솔린 엔진 치고는 좀 까랑까랑한 편입니다. 텐션 베어링이나 아이들 베어링 혹은 댐퍼 풀리, 알터네이트 풀리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CVT라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네, 보신눈에 확실히 진동이 좀 증가됩니다. 이상 코드는 없습니다. 다행히 하차는 그냥 새 차네요. 엔진오일 팬에 오일들이 약간 묻어 있는데 노유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드레인 볼트에서 흘러내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드레인 코크 여기서 비친 거 말고는 미션 케이스도 괜찮고요. 오케이, 괜찮네. 네, 차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하체도 뭐 양호하고 핸들 열선도 잘 들어오고. 어떻게 이 문어차는 다 이게 버튼이더라고.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 후방 센서 잘 되죠. 그 다음에 전방 센서, 전방 센서는 없네? 전방 센서는 없네요. 이거는 아리 트림에 있나? 야, 초반 악셀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시운전은 밖으로는 못 가는데 안에서 한번 이렇게 타볼게요. 페달은 가속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굉장히 예민한 세팅입니다. 여기 한번 턱에 올라가 보고, 네, 여기 약간 경사 있는데도 올라가 보니까 괜찮고, 저기 내려갔다 와볼게요. 차는 기계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하네요, 차가. 일단은 세우고요. 네, 뭐 큰 사고는 없어요. 앞범버, 뒷범버 소리 있고, 앞 타이어는 무슨 중국산 뭐 20년식, 앞바퀴는 바뀌었고, 뒷 타이어는 출고 타이어인데 뭐 편마모나 이런 건 없는데 한 30% 내외가 남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뒤에 도어는 수리가 있고, 면을 봤을 때도 그랬죠. 앞뒤 범버도 역시 수리가 있습니다. 실내는 조수석 조수석 앞 저기 일렬이 사용감이 많고, 트렁크 역시 내장재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이 차의 특이점은 여기 보면 앞유리가 교환이에요. 18년 4월 생산인데 18년 8월 생산 유리 앞유리로 교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수리 있는 거 말씀드렸고, 뒷자리는 뭐 사용을 많이 안 한 것 같고, 여기 필름이 굉장히 스크래치가 많아요. 1열은 전반적으로 스크래치가 좀 있습니다. 사용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맞다, 휠은 4개 다 복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격 대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외장, 그 다음에 실내 스크래치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기 틴팅은 정 불만족스러우면 다시 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차는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구매할 만하다. 뭐 부식이나 누유, 엔진룸의 컨디션 이런 건 괜찮고 브레이크 핵 정도. 그 다음에 외 벨트, 베어링 소리가 좀 낮죠. 풀리 그런 거 한번 점검해서 그냥 타도 되겠지만 찝찝하면 외 벨트 세트 한번 교환해주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이상은 없기 때문에 가격 대비 구매 가치는 뭐 충족된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뭔가 중고차 사온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니까 1000만원이 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외관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기계적인 부분은 튼튼하고 부식 없고 하니까 건강하나 조금 사용감은 있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는 복귀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직영차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네, 고객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